안녕하십니까. 외식경영 컨설팅TV 한영만입니다. 네, 지금 창업 실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재밌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오늘은 벌써 12강이네요. 네, 세부믹스에서 프로세스 흐름도의 개발입니다. 네, 프로세스 흐름도의 개발입니다. 손님이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식재료가 들어와서 손님한테 제공되고 우리가 어떤 음식물 쓰레기 나갈 때까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프로세스인 거, 유통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민하셔야 되는데 일단 그런 기능별로 공간을 나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식점은 고객의 접점에서 고객이 주문한 음식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므로 흔히 이제 식음료 서비스라고 합니다. 어떤 업종, 업태, 음식점이든지 간에 적절한 그런 기능별 공간의 구획과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 처음 기획할 때부터 물론 우리가 앞에서 인테리어 부분에서 이런 공간들을 잘 하게 됐는데 이런 내용들 또한 그 인테리어 도면 잡을 때 지금 같이 공간 나누기, 조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홀이고요. 홀과 주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내원의 경우 방문한 손님이 인원수를 바로 파악하고 객석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위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방과 준비실, 탁자, 이렇게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서비스의 흐름은 펜트리, 식재료 같은 경우에 들어와서 객석, 배식대, 팬트리, 객석으로 나가는 이렇게 순환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방 공간 같은 경우에는요, 조리장 작업은 이제 객석으로부터 주문을 접수해서 조리사가 지시를 따라서 음식을 쿠킹을 하고 이제 다시 서빙이 되는 이 과정인 거고, 또한 이제 퇴식을 했을 때 세척 공간을 들어와서 팬트리 공간에서 어떻게 세척을 하고 다시 그릇이 적재를 하고 다시 또 당겨져서 제공이 되는지 이 주방 동선에 대한 내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조닝을 해서 구획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레이아웃 구성을 위해서는 그러면 최적의 위치는 어디냐? 매장을 설계할 때는 메인 주방과 서브 주방, 서비스 스테이션의 위치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요. 주방과 스테이션의 위치에 따라서 고객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직원의 피로도 절감, 동선의 혼잡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최적의 서비스 스테이션 위치는 어디인가? 요거는 아마도 중대형 매장, 좀 큰 매장일 것 같아요. 그래서 중대형 매장의 경우 주방에서 출입구와 가까운 쪽에 위치하게 된다면 고객의 진입 동선과 교차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객 동선이 부딪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고요. 특히나 좀 최근에는 이런 셀프바 해가지고 손님들이 직접 움직이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지 않은, 최소한 1인당 한 2만 원 이하 같은 경우는 사실은 셀프바 운영하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큰 거부감이 없죠. 다만 1인분에 5만 원이다 그러면은 셀프바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셀프바 운영하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장이 운영되고 있고 인건비도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고객 만족도가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내가 먹는 만큼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셀프바 운영도 나쁘지 않다. 단 매장이 좀 규모가 되는 곳에서는 좀 활용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한 20평, 30평 매장에서는 사실 셀프바 놓으면은 조금 손님들 입장에서 불편할 수도 있고요. 좀 부딪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그래도 한 50평 이상 되는 매장에서만 셀프바를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번째, 최적의 팬트리 공간의 위치는 어디냐? 그러니까 중소형 매장의 경우에는 홀에 서비스 스테이션을 작게 설치하고 디시업 기능을 담당하는 그런 팬트리 공간을 주방의 앞쪽에 배치하는 것이 되게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주방이 다 보일 수 있게. 그 다음에 주방의 기구는 조리와 배식을 중심으로 배치돼야 되게 흐름이 빨라집니다. 조리 작업의 흐름을 살펴보면 반입된 식재료와 저장과 보관, 세척과 전처리, 배식 과정이 조리 작업을 중심으로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어서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주방 기구는 조리와 배식 작업 중심 축으로 저장, 보관, 세척, 전처리, 조리, 배식 순서로 적절히 배치돼야지만 원활한 매장이 운영이 되고 시간도 절약될 수 있겠죠. 다섯 번째는 대형 매장에서는 퇴식 라인이 분업화도 되게 중요합니다. 레스토랑은 일반적으로 총 수용 객수의 2~3배 정도의 식기와 그릇을 준비해 놓고 있지만 피크타임에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홀에서 퇴식된 식기와 잔반 처리, 세척, 정리, 보관, 소독, 배식 준비 라인까지 다시 준비되기까지의 과정이 최대한
빠르고 편리하게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도 되게 효율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보통 매뉴얼상으로는 우리 좌석수의 2.5배수입니다. 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를 처음에 확보하고 오픈을 하시는데요. 좀 작은 매장이나 자금 여력이 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에 한 1.5배수로 가다가 어느 정도 매출 올라오면 추가로 구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 물량을 가져가는 거고요. 물론 나중에 진짜 장사가 잘 돼서 낮에만 3바퀴 돈다 그러면 거의 4배수까지도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감을 좀 알고 계셔라 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6번째, 매장의 배식과 퇴식 동선은 분리되어야 한다. 배식과 퇴식이 동선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으로 보면 우리가 입으로 먹고 우리가 이제 뭐 배설을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지만 어느 식당 가서 보시면 아마 이 시청자들은 보셨을 거예요. 뭐 식당에서 한 구멍에서 배식도 하고 퇴식도 하고 그럼 자꾸 부딪히거나 또 오염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왼쪽에서 나와서 배식을 하고 오른쪽으로 퇴식을 하는 이런 라인을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오늘은 레이아웃 구성, 주방과 홀에서 어떻게 조닝을 하고 어느 위치를 잡고 그 다음에 왜 기능적으로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